오늘은 조선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다룹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외교관이 직접 지휘한 군인과 무장 건달패가 조선의 왕궁, 경복궁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의 왕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웁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씨의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날 새벽 경복궁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의 역사와 우리 근현대사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명성황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민씨. 16세에 고종의 왕비로 간택됩니다. 처음에는 별 존재감 없는 왕비였지만 권력의 핵심이었던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시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점점 정치적 실력자로 성장합니다. 1873년 황후는 고종을 설득해 대원군을 권력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황후의 친정 집안인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 조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그녀의 외교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황후는 이 나라들을 서로 견제시키는 방식으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1894년에서 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일본의 조선 지배가 노골화되자 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무서우니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일본이 황후를 제거하려 한 핵심 이유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바로 이 시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일본에게 내가 차지한 땅 일부를 돌려줘라고 압력을 넣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일본은 결국 이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조선 조정, 특히 명성황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일본도 막을 수 있구나. 황후는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인물들로 내각을 꾸리고 일본이 심어놓은 친일 관리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1895년 9월 강경파 미우라 고로를 조선 주재 일본 대표로 새로 임명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조선에 파견한 외교 책임자인데 그의 실제 임무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없애는 것. 미우라는 부임 직후부터 작전을 짭니다.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용하기로 합니다. 대원군이 황후를 몰아내려 반란을 일으켰다는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대원군 역시 며느리에 대한 오랜 원한이 있었기에 이 제안에 응합니다. 일본 측은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 건달과 칼잡이들을 긁어모으고 조선 군대 일부까지 포섭해서 계획을 완성합니다. 1895년 10월 7일 밤, 미우라는 일본 대표부에서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거사는 내일 새벽. 이날 밤 경복궁 주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광화문 인근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무장한 건달패들은 칼을 챙겨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대원군도 새벽에 궁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마를 준비합니다. 그는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동의한 걸까요? 이 부분은 지금도 역사학계의 논쟁거리입니다. 한편 조선 조정 일부 신하들은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복궁 경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궁을 지키는 병사 일부는 이미 일본 측에 포섭된 상태였고 그날 밤 황후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병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부터 일본 칼잡이들과 군인들 그리고 포섭된 조선 병사들이 경복궁 광화문과 연문 쪽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들의 숫자는 기록에 따라 수십 명에서 200명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입구를 지키던 조선 병사 일부가 저항합니다.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조선군 지휘관 홍계훈이 이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침입자들은 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왕비의 처소를 향해 달려갑니다. 고종은 이 혼란 속에서 거의 감금 상태에 놓입니다. 황후의 처소는 건천궁 안의 오코르. 칼잡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황후는 궁녀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황후를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침입자들은 여러 궁녀들을 차례로 신문하며
황후를 색출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황후를 칼로 수차례 찔러시해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러시아인 건축기술자와 미국인 군사교관이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해 직후 침입자들은 황후의 시신을 경복궁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시신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왕비를 죽였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실이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완전히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유해가 남았고 이후 수습해 왕릉에 안장하게 됩니다. 시신이 궁궐 안에서 불태워지는 이 장면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의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건 직후 일본은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습니다. 대원군이 주도한 일이며 일본은 관련 없다는 것.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들의 증언과 일본 칼잡이들의 활동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는 의혹을 품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미우라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조선에서는 이 사건 직후 친일 내각이 들어서며 충격적인 조치들이 이어집니다. 명성황후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려 평민으로 강등시키는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로 상투를 자르게 하는 단발령이 시행되는 등 급격한 친일 정책이 밀어붙여집니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선비들과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일병 운동입니다. 고종은 결국 이듬해 1896년 2월 몰래 러시아 대표부 건물로 피신합니다. 이것이 아간파천입니다. 이로써 친일 내각은 무너지고 일본의 영향력은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닙니다. 외국 외교관이 직접 기획하고 자국에서 데려온 무장 건달패를 동원해 다른 나라 왕궁에 쳐들어가 왕비를 살해한 것. 이건 명백한 국가범죄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뛰어난 외교 감각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친정 집안을 지나치게 중용해 부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평가와도 무관하게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잔혹하고 부당했는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을미사변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겨가는 과정이 핵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나라를 완전히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긴 슬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은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전모를 살펴봤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